마지막 직원 조회가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제가 처음에 취임해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건대 보통 나라가 망할 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뭐 예를 들면 기근도 있고 밀란도 있고요, 외부의 침략도 있고 여러 가지 드러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현상이고 그 진짜 뿌리는 뭘까? 그 진짜 뿌리는 국가나 정부 또는 관료, 정치인들의 부패입니다. 부패의 핵심은 불공정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을 갖고 살아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업들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비난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 인류 사회를 끌어온 힘의 원천이기도 하죠. 적자 생존. 그래서 개인이든 조직이든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 자체를 너 하지 마 이렇게 막을 수도 없고 또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욕망의 존재들이라서 많이 갖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를 뺏고 싶어하죠. 내가 노동하지 않고 남의 노동의 결과를 뺏어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바로 왕이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뺏는 일에 집중하죠. 뺏는 일에 집중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습니다. 힘이 세면 성공할 수 있죠. 대신에 그 사회 구성원들은 일하는 맛을 잃어버립니다. 일해봐야 뺏기니까. 또 뺏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취약해지죠. 그럼 밀란도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병도 생기고 외부의 다른 나라들이 보길래 저게 국론 통일도 안 되고 엉망진창인 나라를 확 먹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침략당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건 현상일 뿐이죠. 그래서 본질은 그 나라의 불공정, 부패, 특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국가의 기능, 정부의 기능은 핵심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다고 말 듣습니까? 강제할 힘을 부여해야죠. 비난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제재를 가하고 제재를 안 되면 감옥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목숨을 뺏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약속, 질서를 지키게 강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가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능, 정치인, 행정가의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약속들을 지키는 것. 그 약속의 핵심은 공정함이에요.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죠.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에 성남시장이 1시간에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대통령이 1시간에 5천만 시간의 가치가 실제 있죠. 하기 따라 정말로 천지 차이로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그 권한 중에 일부를 좀 나눠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무원이고 본질적으로는 그 공정한 질서를 지켜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쓸 권한도, 어떤 인허가를 할 권한도, 공사를 발주할 권한도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인사를 할 권한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권한은 권리가 아닙니다. 권한과 권리 구분할 줄 아시죠? 권리는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한 힘을 말해요. 그건 뭐 소유권 이런 걸 말하죠. 권한은 힘이 돼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 그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쓸 힘이죠. 그 힘은 공정하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공정합니다.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맡긴, 우리 구성원 전체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맡긴 남의 힘, 그거를
공정하게 쓰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 저야 이제 떠나겠지만 저는 여전히 성남 시민일 거고 또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을 아마 접하게 되겠죠. 지난 8년간 정말 잘해주셨어요. 정말로 열심히 해주셨고 전국의 모범적인 공무원들이라고 칭찬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직자로 역할을 잘해준 덕에 정말 인정받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노력해준 그 결과물을 제가 다 갖게 된 것 같아서 정말로 한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식물을 보면 뿌리, 잎, 줄기들이 열심히 자기 역할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꽃만 주목하죠. 그러나 그 꽃이 피기까지 뿌리와 잎과 줄기의 역할은 정말로 컸습니다. 그게 사회의 원리죠. 그래서 저도 책임이 워낙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노력해서 만들어준 성과물을 제가 다 독차지했으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권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능이 다 국민으로부터 왔다, 성남 시민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잘하면 이 곱하기 100만 배의 효능을 가진다는 것. 제가 취임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 도로 복구공사 엉터리에서 차가 지나갈 때 덜커덕 한다. 그거 업자들이 복구공사 엉터리를 하는데 얼마나 아꼈겠어요. 뭐 몇천 원 몇만 원 아꼈을지 모르죠. 근데 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매일 수만 대가 지나다니고 1년 365일 수년간 다음 공사하기 전까지 계속 그 지형을 덜커덕 이렇게 지나가죠. 차를 꼭 야구방망이 한 대씩 때리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걸 공무원 한 사람이 나가서 예를 들면 한두 시간 내서 싹 지웠다 그러면 수천만 곱하기 뭐 1년 365일 몇 년 하면은 수백만 아니겠어요? 그 수백만 그 보통을 격전할 수 있습니다. 더 쉬운 게 있죠. 그렇게 된 거 공무원들이 가서 굳이 공사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하지 마라. 그 업자를 시켜서 다 재시공시켜요. 2만 원 아끼기 위해서 10만 원 날아가는 수가 있다는 걸 성남에서는 보여줘라. 그래서 다시 그 지침을 명확하게 사업자들한테 알리고 다시 복구공사를 실제 시키니까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하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남시는 그런 복구공사를 잘 하더라고요. 이 시장의 이 한마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아주 작은 노력, 그 때문에 예산 낭비도 줄이고 많은 시민들이 차가 덜커덕거리는 그 불편한 길을 1년 365일 안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요만큼 노력했는데 혜택이나 결과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공직이다. 그게 바로 공무다. 라고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마치 관우가 청룡 언을도를 이렇게 싹 흔들면 칼 끝에서는 피바람이 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행동이지만 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관계된 일을 하는 공무를 하는 사람이고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기 의지를 관철하는 걸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앉아서 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직 범죄, 공직 부정은 민간인들의 범죄, 또 기업 범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세상이 하루 다르게 바뀌는데요. 어제 되는 게 오늘 안 돼요. 그 슬퍼하면 안 됩니다. 빨리 적응이 되고 그보다는 좀 더 빨리 한 걸음 더 빨리 가는 게 좋죠. 기왕이면 세상은 정말로 국민 중심으로 상식 중심으로 정말로 빠르게 변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앞으로 변화는 더 빠를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국민들이 마인드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국민이 나라의 중이다, 존중해줘야 된다,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과거의 정치 행태,
과거의 생각이 좀 있었어요. 여전히 여론에 좀 휘둘리고 정보에 휘둘리는 존재들이 아닐까라는 의문도 마음 한켠에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민은 이제는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보다 훨씬 똑똑한 더 나은 지능을 가진 일종의 유기체, 집단 지성체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는 달라. 과거에는 그게 좀 막연했습니다. 아주 좀 오래전에는 정보가 통제되던 시절에는 대중은 동원 대상이었죠. 주는 정보 받고 이렇게 몰면 저렇게 몰리고 언론에서 나오면 우우 몰려다니고 그래서 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그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미안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을 너무 무시했어요. 함부로 돼 있죠. 국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권좌해서 내쫓았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원래 권력이란 정말로 무서운 것이어서 수백 수천의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갖고 싶은 거예요. 양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근데 그 권력을 내려놨어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아이들 손잡고 싸우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집단 지성체가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겨본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 이 나라의 주인이야. 막연한 생각하고 진짜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 노릇을 해서 모성들 한번 혼내본 그런 경험을 갖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태도가 바뀝니다. 프랑스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존중받는 문화국가가 됐죠. 그 뿌리는 수백 년 전, 300년 전의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민중들의 손으로 이뤄냈잖아요. 그 자부심, 그 승리의 기억, 이게 그냥 그 프랑스 국민들한테 쭉 전달돼 내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을 무시한 정치 권력이나 국가 체제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과거에 훨씬 더 우아한 방법으로 국가혁명을 이뤄낸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우리 성남 시민을 포함해서. 근데 이 한번 이겨본 이 자부심에 넘친 이 국민들은 과거의 국민들하고 완전히 차원을 달리 합니다. 요구의 수준도, 생각하는 수준도, 행동하는 양식도 완전히 다르죠. 이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느낀 겁니다. 전에는 결과를 중시했어요. 뭐 잘 살게만 해준다면 뭐 결과에 영향 없는데 뭐 좀 기분 나쁘네 이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현상을 보니까 주인의 태도가 보여요. 과거에 주인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아니던 지배 대상이던 시절의 그 마인드가 아니고 진짜 주인 있지 않습니까? 주인 입장에서 정치인 또는 공무원을 볼 때 태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원래 주인의 태도는 원래 마인드는 그런 거죠. 왜 그리 싸가지가 없어? 눈빛이 왜 그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래 주인이란 이름을 붙인 지배 대상들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잘해주시기만 한다면요. 결과에 영향 없으면 상관없어. 이런 태도인데 이제는 결과 상관없어. 마인드가 왜 그래? 자세가 왜 그래? 눈빛이 왜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기대 수준도 판단의 수준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요구가 더 많아질 거예요. 맞추기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게 되라는 건 아닙니다. 당당한 대리인이 돼야죠. 뭐든지 정상적인 관계. 저는 정상을 향해 간다고 봐요. 특별한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원래 교과서에 나오는 정상적인 사회. 우리가 월급 받는 존재라고 해서 비굴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상사는 오신 부하라고 해서 굴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지시, 정당한 업무는 뭐 하되 부당한 지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시민과 공직자의 관계도 우리가 급여를 받는, 월급을 받는 공복이지만 공복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인 관계로 가는 겁니다. 전에는 공무원 그러면 겉으로는 예 그런데 뒤로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런 관계들이 용서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야기, 한때는 성남시가 전국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인 아주 훌륭한 공직사회였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취임할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약간 사시로 봤다 그럴까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존중받는, 그리고 스스로도 자긍심 갖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하겠다. 저는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시민들로부터 정말로 인정받고, 또 전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성남시에서 왔다 그러고 성남시 공무원이라서 정말 잘하는데, 그리고 아마 벤치마킹을 와서 배우겠다고 하는데도 성남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각 부서에 상당히 많은 벤치마킹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제기구 이런 데서도 많이 오는데, 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여러분의 본분을 다해준 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S입니다.